스마트 A와 스마트 A10을 활용한 2019 법인조정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시는 공제감면 추납세액에 해당하는 소득구분 계산서,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명세서,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3, 공제감면 세액합계표 가불 메뉴를 보겠습니다. 먼저 소득구분 계산서 메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은 모든 법인이 필수로 작성하는 서식이 아닌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면제 감면 대상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소득구분 계산서의 작업 순서는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 2번 세무조정 반영, 3번 배부기준 등록, 4번 소득구분 계산 명세 조회, 5번 소득구분 계산서 순으로 작업합니다.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 탭에서는 새로 불러오기를 하여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표준손익계산 소득구분 탭에 1번 매출액부터 8번 각 사업연도 소득은 표준손익계산서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며 9번 2월 결손금부터 11번 소득공제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와집니다. 감면 명칭은 전자신고 시 필수값이므로 우측 상단 감면 명칭 아이콘을 클릭 후 감면 명칭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표준 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온 금액들은 개별분인지 공통분인지 구분해 입력하고 개별분은 감면 사업별로 금액을 나누어서 입력해야 합니다. 반면 위하고에서는 감면 명칭 버튼을 눌러 별도로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감면 명칭란에 바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A와 마찬가지로 새로 불러오기 시 표준 손익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게 되며 개별분인지 공통분인지 구분해 직접 입력합니다. 다시 스마트 A로 넘어와 2번 세무조정 반영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정에서 새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작성된 내용이 불러옵니다. 불러온 내역을 과목, 구분, 감면 선택으로 각 사업별 구분해야 합니다. 여기서 법인세 등은 해당 없으므로 세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득 처분하지 않은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한도 초과 2월액 손금 산입 금액은 새로 불러오기 시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상단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 금액은 손금 불산입으로 기부금 손금 추인액은 하단의 손금 산입에 입력합니다. 세무조정 반영이 완료되었으면 3번 배부기준 등록 탭으로 이동합니다. 배부기준 등록은 앞에서 공통분의 금액을 배부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탭입니다. 배부기준은 과목별로 각각 매출액 비례로 할지, 개별 손금 비례로 할지 선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참고사항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준 금액은 표준손익계산서의 소득구분과 세무조정 반영에 의한 기준 금액이 자동 반영되며 기준 금액을 직접 편집할 경우에만 상단 편집 버튼을 눌러 금액을 입력하고 편집 시 사용자 편집으로 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 소득구분 계산서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구분 계산서의 기타 처분 버튼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메뉴에서 처분 구분을 7번 기타 잉여금 증감을 선택하여 처분한 내역이 불러왔을 때 2번 세무조정 반영 탭에서 기타 잉여금 증감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 조정 금액의 구분을 해당 없음으로 선택한 건의 소득 금액을 반영합니다.
5번 소득구분 계산서에서는 1번 표준손익계산서 소득구분 탭부터 3번 배부기준 등록 탭에서 수정한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계산 버튼을 눌러 금액을 새롭게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상단에 붉은색으로 기재되어 있는 메시지를 참고하여 12번 과세표준 금액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의 112번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을 경우 12번 과세표준란은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신고서 마감 또는 전자신고 변환 시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렇게 반영된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 감면 소득을 가지고 세액 감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란에 F2 코드 도움으로 해당되는 감면 항목을 선택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감면 항목을 선택 시 감면 대상 세액 계산 자료 팝업 창이 뜨고 새로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의 산출 세액과 과세표준을 불러옵니다. 제조업 등 소득은 소득구분 계산서에서 작성한 해당 감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을 확인해 직접 입력합니다. 이때 금액은 과세표준을 초과하여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 후 감면율을 선택하면 감면 대상 세액 계산 금액이 자동 산출됩니다. 입력하고자 하는 감면 구분이 없을 경우 추가 등록 후 입력이 가능합니다. 감면 구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상단에 구분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감면 명칭과 근거법 조항을 직접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액 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액 공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 메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서식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일반 연구개발 1-1 탭의 1번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에서 계정 과목부터 선택해 직접 입력합니다. 그 다음 2번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 발생액의 계산 옆 물음표 버튼을 눌러 직전 4년간 발생 합계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3번) 증가 발생액은 서식에 나와 있는 산식 기준으로 1번 해당 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의 13번 총계에서 직전 1년간 발생액인 16번을 차감한 금액을 자동 계산하여 반영합니다. 23번 증가 발생액이 공란으로 반영되어 문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16번의 직전 1년간 발생액이 20번의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보다 작다면 23번 증가 발생 금액은 반드시 0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전자신고 검증 사항이므로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3번 공제세액 항목에서 공제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연도 총 발생 금액 공제는 중소, 중견, 일반 구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선 3차 시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회사 등록, 추가사항 탭, 2번 중소기업 여부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중소기업 선택 기준에 따라 영향을 미칩니다. 중소기업 여부가 올바르지 않게 선택되어 있다면
올바른 공제율을 따르지 못하므로 회사 등록에서 반드시 해당 법인에 맞는 중소기업 여부 구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뒤늦게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변경하셨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 메뉴 실행 시 회사 종류가 변경되어 공제 비율이 자동 변경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비율이 반영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3번 공제세액 항목에선 회사 등록의 중소기업 여부에서 선택한 기업 유형만 활성화되며 대상 금액, 공제율, 공제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그 외의 기업이지만 일반 기업이 아닌 중견이라면 상단 중견기업 버튼을 눌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더 이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우측 상단 유예기간 버튼을 눌러 유예기간 종료 연도와 종료 이후 차수를 입력하면 입력한 차수에 따라 공제율이 15% 또는 10%로 자동 반영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공제율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25%로 증가 발생 금액 공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연구 인력비의 세액 공제는 해당 연도 총 발생 금액 공제 세액과 증가 발생 금액 공제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금액이 산출되었다면 다음으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 메뉴를 통해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어떤 서식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지 팝업을 통해 보여주며 앞서 작성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서도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이나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법인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므로 최저한세 적용 제외로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단에는 계산 기준 및 계산 내역이 나와 공제 대상 세액의 금액 계산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당기의 공제 세액과 이월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래 주황색 2번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옆 물음표를 눌러 입력 화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드란에서 코드 도움을 받으면 세액공제 구분이 리스트 형태로 보여지며 이 중 공제 대상 세액이 있는 세액공제 구분을 선택 적용합니다. 그러면 107번 당기분과 109번 당기분의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2월 금액이 있다면 다음 란에 2월 연도를 입력한 후 2월 금액에 대해 108번 2월액으로 입력을 하고 2월 연도에 따라 2월액을 110번 1차 연도부터 114번 5차 연도까지 해당하는 차수에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이번 신고는 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신고이므로 당기분은 2019년, 1차는 2018년, 2차는 2017년, 3차는 2016년도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저한세 적용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116번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나 117번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미공제액으로 금액을 넣으면 됩니다. 위하고의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A와 동일하게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작성된 서식에 대해 불러오기가 됩니다. 스마트 A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2번 단기공제 세액 및 2월의 계산이 하단의 작은 물음표 버튼이 아닌 상단의 별도의 탭으로 따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 스마트 A에서는 단기공제 세액 및 2월의 계산이 아래의 물음표 버튼을 눌러야지만 2월의 계산 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1번 공제세액 계산 탭까지만 작성 후 작업을 끝내 홈택스 변환 시 오류가 나는 문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위하고에서는 별도의 탭 생성으로 사용자가 빠뜨리지 않고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불 메뉴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메뉴를 실행해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새로 불러오기 시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서식에서 불러오기 되며 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갑 탭에서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의 감면세액인 150번 합계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123번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감면세액란에 반영되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은 감면세액 230번 합계는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계산서 121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감면세액에 반영됩니다. 위하고에서도 공제감면세액 합계표 가불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고에서는 공제감면세액 합계표가 최저한세 적용 제외, 최저한세 적용 대상으로 탭이 따로 나뉘어 많은 공제 항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컨트롤 F로 원하는 공제 항목을 검색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스마트 A에서는 수많은 공제 항목 중 원하는 공제 항목을 찾기가 어려웠던 점에 비해 위하고에서는 이 부분이 개선되어 공제감면 세액 합계표 작성 업무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 공제감면 추납 세액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